당에서는 불출마하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뒤에서 나오고 있고. 제가 출마 안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죠. 당내에서도 그걸 바라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거지. 선거를 앞두고. 큰 사단인데요. 당에 대한 극도의 이 불만 표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이 시동을 걸기도 전에 암초에 부딪힌 모양새입니다. 어제가요, 당 공천 신청 접수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당초 마감 기한인 오후 6시를 넘긴 오후 10시까지 접수 시스템을 연장 운행했습니다. 누굴 기다리는 걸까요?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 끝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감됐습니다. 자, 여기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현역 의원들도 유력 주자들도 모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신동욱 의원, 심지어 오세훈 현 시장은 공천 등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수도권 경선 후보 구인난이 현실화된 겁니다. 결국에는 현역 시장마저도 서울시장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이 상황. 글쎄요, 오세훈 시장 후보 등록 마감 시한 하루 전날 마지막 호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진짜 후보 등록을 포기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내 뜻을 표현한 건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까지는 후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중대 결단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 전에 이 당에게 이 당이 바뀌기를 호소한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그건 어찌됐든 서울시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14개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현역 시장으로서 지금 계속 끊임없이 당의 어떤 변화를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당이 변화할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중대 결단을 얘기했습니다. 안 나가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나가긴 하되 상황이 변화를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게 더 정확한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등록 마감했습니다. 이거를 대학 입시라고 친다면 입시 원서 마감한 후에 특정 학생을 또 원서 접수를 받아주는 것 이게 좀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출마 포기를 한 건 아닌 것 같다. 뭔가 극단의 처방을 쓴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요.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 적신호가 켜진 건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 들어보시죠. 부의장님께서 뭐 장동혁 대표 따로 좀 만나셔가지고 당신 이러면 안 돼. 진짜 큰일 나. 당대표로서의 무게감을 느껴야 돼. 이렇게 좀 조언하신 적은 없으세요? 이제 받아들일 준비나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싸우는 결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큰 사단인데요. 네. 당에 대한 극도의 이 불만 표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오세훈 시장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옳고 그르고 차치하고 어쨌든 후보로서 우리 당의 그 경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문호는 개방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내부에서는 뭐 누구 말이 옳고 그르고 간에 당장 지금 싸움이 벌어지면 싸움 잘하는 장수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에 싸움 잘하는 장수가 과연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뭐 덕장, 지장, 뭐 여러 분류로 됩니다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리를 견인해내는 게 정말 싸움 잘하는 장수의 덕목 중에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주자들의 힘 빼기 나서고 있고 주자들도 이 내란 국면에서
제대로 새신 목소리 내지 못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급하니까 어려우니까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니까 또 당을 어쩔 수 없이 또 직격하고 저격하고 당대표 체계를 흔드는 이런 국면 내홍이고 그 내란과 관련해서 제대로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이 헤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선거를 이끌고 있는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 이건요.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로 읽힙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후보 마감했는데 싸움 잘하는 장수가 하나 필요하니 다시 이거 열어주겠다. 빨리 너 등록해라. 뭐 이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 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낸다 한들 오세훈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읽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 결국에는 이렇게 마감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현재 지금 서울시장에 공식적으로 도전한 사람이 윤희숙 전 의원과 그렇죠. 이상주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이 두 분으로는 서울시장 선거 경선을 치르기에는 좀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두 분 가지고는 경선을 치르기 약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혈이 더 필요하다. 제3자 거물 정치인이 와야 된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여기 참여해야 되는 게 대체적인 국민의힘 의견입니다.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 안 나온다 그러면 본인이 유리한 선거에 나오고 불리한 선거에 안 나온다. 즉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이때까지 서울시장 나와가지고 당선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는 당 지지율이 낮으니까 나 안 나갈래라고 한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기회주의자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 지금 안 나온다는 명분이 좀 약해 보인다. 그리고 네. 또 본인한테 불리한 룰이 적용될 뻔했었습니다. 네. 일반 여론인가 당원 여론 이거를 7대 3으로 하느냐 네네.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결국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공천 받았던 것도 똑같이 5대 5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리한 것도 없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괜히 당내 분탕만 만들고 분란만 만들면서 명분이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럼 나가려면 이거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왜요? 지금 공식적으로 말하면요. 네. 선관위에서는 5월 14일과 15일 이 양일간만 접수를 하면 누구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당내 절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아하. 할 수가 있지만 원칙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외가 자꾸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네. 또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겠고요.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 당신이 좀 입장을 좀 누그러뜨리고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목소리입니다. 추가 공모라든지 전략 공천과 관련되는 부분은 당의 공관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말씀과 관련해서 당의 지방선거 승리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시장님께서 올바르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래 요구하는 건 알아.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좀 누르고 들어와라. 숙이고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태까지 오세훈 시장이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오 시장의 입장을 들어준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번에 등록하지 않은 것이 최후의 배수진과 같은 그런 결단입니다. 네. 어떤 본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노선 변경이라든가 전륜과 관련된 각종 그런 당의 입장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것은 추후에 오세훈 시장이 나아가야 될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방향성에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신뢰성을 잃는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만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다시 입장을 번복을 하고 공천 과정에 함께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전폭적인 모든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돌아갈 수가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싶긴 한데 네. 글쎄요.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그와 같은 선택을 할지는 굉장히 좀 미지수로 보여지고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지금 굉장히 강한 발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칙대로 하겠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 자체가 이번 선거에서
해서 오세훈 시장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선거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아마 오세훈 시장 뜻대로 될 가능성은 저는 좀 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오늘 오후 3시 잠시 후 이제 2시간 남짓 남았는데 3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엽니다. 자,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 흥행의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뭔가 뚫고 나갈 만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건데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뭐 플랜 B가 있을까요? 일단 초재선 의원만이 아니라 중진 의원까지 오늘 의원총회에서 좀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오세훈 시장의 출마, 불출마 이런 얘기만 했지만 어저께 마감된 이후에 명단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북, 대구 지역을 빼놓고는 사실 경쟁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만큼 지자체장이라든지 또는 뭐 그 광역 의원이라든지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분위기 알거든요. 지금 이 당이 어떠한 모멘텀도 마련하지 못하고 네. 그대로 그냥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온 지가 수개월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아마 초재선 의원이 오늘 그 명단을 보여주면서 아니 세상에 우리 당이 언제 수도권에서 지자체 후보가 없었던 적이 있었느냐. 지금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명단을 두고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아마 낼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잠수를 탔어요. 네. 그러니까 공식 활동 없이 네. 아마 지금의 어떤 상황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입니다.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일단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시스템을 열어서 받아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 시장 마음속에 있는 또 한 가지 선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 결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바로 무소속 출마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뭔가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 2018년에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원희룡 지사의 모델 검토를 하는 건 아니냐. 국민의힘을 버리고 탈당을 한다? 저는 그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무소속 출마는 뭐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 어떠세요? 무소속 출마 가능성.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그래서 저희도 맨 마지막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만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다고 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중대한 결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대한 결단하면 무소속 출마 말고 딱히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새로운 신당 창당인 건데 이건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을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원희룡 전 장관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 좀 다릅니다. 원 장관은요. 제주도에서 낳은 아들이다. 제주도의 자랑이다는 대표성이 있는 인물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서울의 아들이다? 이런 또 서사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원 장관은 학력고사도 수수하고 사법고시도 수석하면서 제주도와 전국을 대표하는 그런 또 서사가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무소속은 나온다고 해서 원희룡 장관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만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요. 보수의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의 당선 가능성보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 자리를 뺏겼다는 그 책임과 그 책임을 온전히 오세훈 시장이 다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또 다른 한동훈이 되는 건가요? 또 다른 한동훈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전당대회에 본인이 도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약해진 거고 또 하나 비대위원장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끝나고 나면 지방선 당권을 끝나고 당권 노리고. 근데 그런 것도 더 가능성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속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봅니다.